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KRC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분기 노사협의회가 지난 4일 본사 10층 이사회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최규성 사장과 황병관 위원장은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안건 중 합의된 사항으로는 연차 휴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 시 소외된 2017년 5월 28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 중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총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직원가족 안전체험교육을 직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직원가족 영어 캠프를 폐지하고 겨울 안전캠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는 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정책 방향을 살피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역개발 사업 담당자들이 대전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우리공사 지역개발의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대전 KT인재개발원 제2연수관 중광당에서 2018년 지역개발 사업 담당자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담당자 270명 등 우리공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포상 및 특별 강연, 관련 교육 등이 이어졌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식에서는 경기지역본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충북지역본부와 충남지역본부가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경북지역본부는 4위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KRC 경관디자인 콘테스트 시상 결과는 서동요 덕용 둘레길로 충남 서천지사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문수산 장수마을, 녹곰의 농촌마을, 왕포 샛들마을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날 워크숍에서는 청렴윤리 특별교육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준비한 정부 지역개발 정책 방향 교육과 경북대학교 정태열 교수의 지역개발 경관 교육도 이어졌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지역개발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우리공사 지역개발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5차 KRC 개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경영관리, 농지관리 이사 소관부서의 업무 처리 혁신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제안 내용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RC 개혁위원회가 5회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영관리, 농지관리 이사 소관부서인 농지은행처와 기금관리처, 그리고 보상사업단의 업무 처리 혁신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농지은행처에서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상 농지의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업과 인농, 은퇴농에서 상속 비농업인 소유농지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 정재돈 위원은 농지 이용의 효율적 활용에 우리공사의 공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매입 대상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제시했습니다. 간청 농지 매각 대금 및 임대료 수납 제도를 개선하자는 안건을 냈습니다. 임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성 토지 통합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함에 따라 채권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민영 위원장은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타 기관의 채권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보상 관련 민원 서류를 민간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민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폰 인증 등을 활용해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회의한 결과 총 3건에 대한 제안 내용의 원안이 통과됐으며 이는 해당 부서에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6차 개혁위원회 회의는 10월 중으로 개최됩니다. 한편 감사실에서는 부정위험 요인 발굴 해소 등에 관한 4가지 주제로 직원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하오니 10월 31일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농촌 고령화 대안으로 활용도가 높은 우리공사 농지연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948명이 신규 가입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자 1,848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난 6월 농지연금 가입자 10,000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갱신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이 8월 말을 기준으로 1,948명이 가입해 전년 대비 44%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4년 농지연금 가입자 수 1,000명을 넘어 4년 만에 2배 이상 급신장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전체 신규 가입 건수인 1,848명을 넘어서는 등 연이어 최고 기록을 갱신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농지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가는 이유로는 가입자 중심의 상품 설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통상 금융상품은 사업 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해서 판매해 가입자가 부담하지만 농지연금은 운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품 가입 후 해당 농지 역시 직접 농사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 지원 효과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 농가의 연극 소득 부족액이 718만 원이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 원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5종의 다양한 상품으로 가입 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도 가능합니다. 가입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고 토지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세 등 절세 효과와 연금 가입 후 자손에 의해 농사도 가능합니다. 공사는 고령 농가의 노후 생활 안정수단으로 이 농지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공사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모성 보호시간, 육아시간, 그리고 자녀 돌봄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신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후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성 보호시간은 임신 중에 있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 보호시간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간이 보장됩니다. 육아시간은 24개월간 1일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를 목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됩니다. 대상자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으로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는 자녀가 있는 직원이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부 직원의 경우 각각 연간 2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2018 한국농촌관광자원 국제포럼이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11개국 해외 바이어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 관광 상품 개발을 모색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2배가 넘는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실질적인 성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우리공사와 한국마이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한국농촌관광자원 국제포럼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농촌정책국장과 우리공사 김선호 농어촌자원개발원장, 그리고 한국마이스협회 김응수 회장,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홍주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농촌 및 여행업계, 마이스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오병석 국장은 기념사에서 농촌은 주민들의 삶과 문화이고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며 앞으로 농촌 관광이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새로운 소득원이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회식과 강연 이후에는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 및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됐으며 올해는 작년에 2배가 넘는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관광 바이어들은 전국 4계조로 나눠 우리 농어촌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팸투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콜레드 호텔에서 농어촌 개발원 주최로 열린 한국농촌관광자원 국제포럼. 전 세계 8개국의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 마이스업계 관계자, 그리고 농어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농촌관광자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그 기회란 바로 팸투어. 우리 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은 농어촌 관광의 세계화와 글로벌 명품 자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포럼 참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농촌의 관광 자원을 알리는 팸투어를 추진했습니다. 팸투어란 파밀라이제이션 투어의 약자로 관광 상품이나 특정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데요. 일종의 상품을 먼저 손대보고 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마케터들에게 미리 체험을 시키는 답사 여행의 한 종류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총 8개국 93명의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이뤄진 팸투어는 강원도부터 전라남도까지 안보 체험 DMZ 체험 코스, 한국 전통미 체험 코스, 전통과 농촌 힐링 코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농촌 체험 코스 등 총 4가지 코스로 4팀으로 나눠 전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KRC 기획에서는 이 4코스 중에서도 한국의 맛과 농촌 힐링 코스인 전남 녹향 월촌마을과 전북 고추장 인덕마을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는 저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32명의 손님들이 체험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Hello Korea. Welcome to Korea. Hello Korea. Hello Korea. Welcome Korea. Hello Korea. Welcome to Korea. 말레이시아에서 온 남녀 32명의 관계자는 오늘과 내일 총 이틀의 일정으로 전북과 전남 코스를 둘러볼 예정인데요. 서울에서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늦은 오후 녹차와 청사로 유명한 전남 당진의 녹향 월촌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짧은 일정에서 많은 체험을 하려면 우선 배부터 든든해야겠죠. 남도스러운 시골의 인심이 스며있는 녹향마을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불고기 전골의 구수한 냄새로 팸투어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Sedapnya. 맛있어요. 식사 후에는 가장 한국적인 예술인 민화를 바탕으로 에코백도 만들고 이 거울도 만드는 체험을 했는데요. 까치, 호랑이, 닭 등 민화에 담긴 유익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의미도 들으면서 도시에서는 경험해볼 수 없는 체험을 해봅니다. Yes, experience. We're enjoying. This is my first time to Korea. Yeah. Yes. How about you? I 1, 2, 3, 4. Really? Place in Korea. Ski, Waradi, Vivaradi Resort. You know? Ski resort, ski resort. Ski resort? Skiing. Yes. Remaining time, this is the first time. You think it's good? Yeah, it's okay. Anyway, interesting. 둘째 날 오늘은 전통 고추장 만들기와 즉석 떡볶이 만들기를 체험하기 위해 전북 순창 고추장 있는 마을로 와봤습니다. 순창 고추장 있는 마을은 2년 연속 우수체험 공간, 가족 여행하기 좋은 농촌 관광 코스로 뽑힌 곳인데요.
어떤 체험이 가족 여행하기에 좋은지 이번 기회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Very good, very good. Ah, good taste. Wonderful. 맛있어요. 好吃好吃 맛있어요. 好吃. 이렇게 고추장 만들기와 즉석 떡볶이 만들기 체험 후에는 인근 안덕마을로 가서 넉넉한 시골 밥상도 먹어보고 한증맛 체험, 쑥득 체험, 한방 향기 주머니 만들기 체험으로 한국의 농촌 힐링 세트를 골고루 코스별로 맛봅니다. Hi, after this trip, I'm going to arrange all my photos and videos and report it to my company. And I also will tell my friends and family who really interested on this rural tour. And I also will tell them what's the beauty of Korean village lifestyles. And it's super fun on the hands-on. Like I've experienced how to paint on the bags and mirror, and it's very fun, very good experience. You should come and try it. Yeah, thank you. 우리 농어촌 자원개발원에서는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농촌 관광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국 농촌을 4개 코스로 팸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농촌 여행 관계자에게 우리 농촌의 우수성을 계속 체험하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우리 농촌 체험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자원개발원은 팸 투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한국 농촌 관광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광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농촌 관광 자원의 다양성과 우수성 홍보가 가능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모습과 다채로운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켓 3.0 시대, 웹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SNS 등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성장으로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팸투어 마케팅은 그런 정보 공유의 일환이자 다양하고 살아있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생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한국 농촌의 관광 자원을 세계에 전파할 가교가 될 것입니다. 헬로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한국 농촌으로 오세요. 다음은 영상으로 보는 사보 시간입니다. 이달의 흑사랑 물사랑에는 어떤 소식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땅속에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3%를 차지하는 지하수. 지하수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농업과 우리 공사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공사는 1960년대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청정한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과 농촌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해 왔는데요. 미래에도 소중한 수자원이 되어줄 지하수의 역사와 미래를 9호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만들 때는 고생스러웠지만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음식을 나누는 맛은 바로 행복이죠. 차례상에 올릴 양만큼 또 혹은 가족들이 먹을 양만큼만 만들자고 매번 다짐하지만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겠지라는 생각에 과한 음식 차리기는 반복되곤 합니다. 추석이 지나간 후 많은 집들의 고민은 다 먹지 못하고 남아버린 명절 음식 활용인데요. 자칫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이 명절 음식을 풍성한 요리로 탈바꿈시킬 비법을 9호로에서 소개했습니다. 우리 공사 사보가 교보, 영풍, S24, 알라딘 등 전자서적에도 게재됐습니다. 그룹웨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 흑사랑 물사랑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청년 캠페인 영상과 KTV에 방영된 이리 오너라 우리 공사 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스 주요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와 SNS 그리고 홍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이들에 대한 대우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국가에서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기에 실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리 출신인 김수팽은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영조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을 만큼 재치 있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하루는 김수팽이 창고의 물품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대신이 들어와서 곳간에 보관되어 있는 바두가를 보고 만지작거리더니 자기 딸의 놀이개를 만들어야겠다면서 슬쩍 몇 개를 집었다. 이를 본 김수팽은 바두가를 한 움큼 집으면서 말했다. 대감께는 따님이 한 분뿐이지만 저에게는 딸이 5이나 된답니다. 그러니 저는 대감보다 더 많이 집어가야겠습니다. 그러자 대신은 무안함의 얼굴이 밝아져서 집었던 바두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비록 힘들고 낮은 직위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청렴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공직자의 모습이 아닐까요?